자, 우리 이제 성공을 만드는 성공 셰프입니다. 자, 일단 지금 북한하고 미국 간에서는 어쨌건 간에 지금 사이가 조금은 그죠? 한번 만났다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이란과는 조금은 다른 대우를 한다고 봐야 될까요? 우선 이란이 우라늄 저장 용량이 초과가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란이 이제 핵무기에 대한 개발 부분에 대한 상당한 의심을 하고, 그에 따라서 지금 또 이전에 그 유조선 피랍 사건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피격 사건 이런 것들이 명분을 자꾸 쌓아가는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앞서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러한 행동들이 자꾸 이제 유가의 하락을 막고 좀 유가 상승들을 만들어내면서 몇 가지의 그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좀 드렸었죠. 그래서 미국의 셰일 가스나 셰일 오일의 업체들 충분히 이제 수익적인 부분들을 만들어내려면 어쨌든 최소 $50 이상이 유지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기업들의 이유는 많이 남을 수 있죠. 그리고 이란산 그 원유에 대해서 중국이 위안화로 결제를 하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패권 부분들도 조금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들도 또 이제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고 하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강한 미국의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겠죠. 이번 뭐 DMZ 와서 김정은을 깜짝 만나는 이러한 부분들도 일단은 정치적 쇼의 한 모습으로도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 우선은 이렇게 좀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시장 부분에서 참으로 엇갈림이 약간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좀 마이너스로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하이닉스랄지 그 다음에 그 외에 그 반도체 부품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흔들리거나 그런 모습은 좀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반사이익 동진세미캠이나 이런 것들은 반사이익적인 관점에서 또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죠. 뭐 후성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이고요. 오히려 이제 일본에서 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성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 수출 규제가 국내에서 이제 연관되어 있어서 생산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조금 부각을 받는 모습까지도 일단 보였습니다. 생각보다는 뭐 연관 종목들이 많이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들까지는 아니었어요. 지금까지는 뭐 이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야. 일본 기업들도 상당한 그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서 길게 가지 못할 거다. 이번 달 말에 있는 일본의 선거 부분들을 앞두고 일본 극우 지지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약간의 정치 쇼다. 이제 이런 부분들의 해석들도 좀 시장을 흔들리는 부분들을 좀 막아내는 그런 요인 중에 한 가지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외에는 이제 홍콩 시위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한데 그건 오늘 홍콩 항생 지수를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두 가지 이슈 정도로만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요. 요거 이제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참고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코스피부터 좀 봐보도록 할게요. 코스피가 지금 이렇게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코스피 움직임에서 지금 작년부터 내려오는 하락 추세 있죠? 요게 이제 다시 한번 살짝 넘어갔었는데 지금 만약에 일단 일본 쪽에 뭐 악재랄지 혹은 그 외에 별도의 이제 악재적인 부분들이 혹시나 나온다라면 또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이 당장 어떻게 움직일지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요걸 이제 개파락으로 떨어져서 시작을 해서 회복을 못한다라면 다시 1년 반짜리 하락 추세로 완벽하게 또 넘어가 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파동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관점 부분들에서 이것이 C-1파이고 이것이 C-2파이고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이제 C-3파 3회 파동이 시작되는 관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3회 파동은 요 하락이 1파잖아요. 1파. 근데 보통은 3파 하락이 가장 길거나 클 경우가
많습니다. 길거나 클 경우가 많아요. 최소한 3회 파동이 가장 짧지는 않다는 게 이제 정석적 해석인데 3파동이 가장 짧지는 않다. 그래서 5파동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1파동 정도 사이즈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보여집니다. 내지는 이제 기간이 그 정도 걸릴 수 있다. 예,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긴 부분들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혹시라도 옵션 또 ELW 매매하시는 이러한 분들은 지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당월물이 이제 7월 11일 만기인데 7월 11일 이후에도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시작점이 지금 개파락, 내일 개파락으로 해서 이 장기 추세를 내려가는, 그래서 이 21선 자체를 깨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올 때 신호탄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장기 추세를 깨지 않는다면 뭐 굳이 풋을 추가하거나 그럴 것까지는 없고 우선은 관망을 하는데, 만약에 저기를 이제 이탈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거나 혹은 특히나 이제 개파락 부분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한다면 그때는 반드시 차월물 풋까지 공략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기간이 아닌 만기 이후에도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진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놓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오늘 이렇게 이제 한번 봐보면은 이거는 코스피 200 차트의 60분봉이에요. 60분봉인데 뭐 60분봉이든 뭐 30분봉이든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이 장기 추세 부분들에서 상승 추세죠. 상승 추세 부분이 일단은 이탈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관점이 있어요. 이제 그죠? 이렇게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고 있는 반등 추세가 지금 조금은 조금은 이제 무너지려고 하는 그런 관점. 그래서 오늘이 이 추세를 이탈시킨 첫날입니다. 오늘. 그래서 내일 이 추세 잠깐 깨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다시 상승하는 요 라인 있죠? 밑에 요 라인 부분들을 치고 올라간다면 아직은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부분들에서 콜 시세가 조금 더 다시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고, 그렇지 못한다 한다면 지금은 이제 첫날이기 때문에 둘째 날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 버리면은 상승 추세는 끝났고 이제 전환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긴 날 동안에 이제 반등 부분들에 대한 마무리 부분들을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사실 지난 6월 달 말에도 7월 달에는 조금은 괴로울 수 있는, 7월에는 좀 힘들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좀 염려된다는 얘기도 좀 드렸어요. 그래서 7월 달 장은 주식 쪽 파트에서는 좀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테마주 부분들로 매매 접근할 수는 있겠지만 테마주 부분들에서도 이게 연속적인 상승을 보이기보다는 들락날락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상당히 매매 자체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치 테마주 쪽이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정치 테마주 쪽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치 테마주가 움직이는 그런 날은 좀 지수적인 부분들도 안 좋을 가능성들이 있어서 그런 정도도 좀 염두를 해봐야 됩니다. 특히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코스닥의 지금 이제 차트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코스닥의 움직임이 좀 많이 걱정이 돼요. 코스닥은 지금 이미 먼저 다른 지수보다도 먼저 하락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 전저점까지 와 있고, 오늘 반등도 일단은 실패인 거죠. 그죠? 5일선도 회복을 하지 못하는 정도로 일단은 실패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이런 그 상승 요 부분들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지만 이 상승을 이끌어냈던 매수 주체가 누구죠? 바로 연기금이었어요. 그죠? 연기금의 어떤 매수세가 지금 상당히 좀 처지는 그런 구간 부분들이라서 일단은 이렇게 좀 봐봐야 되겠지만, 연기금이 지금 조금 매수세가 이전과 같지는 않구나, 그쵸?
지금 코스피 부분들에서 이전에 엄청나게 매수를 했었는데 여기서 더 이상 3일 정도 더 이상 땡기는 힘이 부족해져 있고요. 코스닥도 보면은 연기금이 더 이상 땡기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좀 벌써 처지기 시작하는 부분들에서 매수 주체에서의 매수세가 상당히 약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들 매수가 있었지만 뭐 큰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큰 부분들은 좀 아니고 다만 이제 선물 쪽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어제는 한 6,8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죠. 수량 쪽으로는 이제 9,8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왔고 오늘 2,300계약 정도 이제 다시 주워먹는 정도의 모습인데 이 정도로는 조금은 약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밤 미국 시장이나 이렇게 좀 보기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우선은 좀 시장의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그런 좀 염려가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730 막 이런 쪽에서부터 인버스, 코스닥도 인버스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코스피도 이러하기 때문에 여기서 60일 60분봉입니다. 60분봉이 이탈 나오는 그런 첫날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코스피 인버스도 지금 추가적인 그런 모습, 추가적인 매수 부분들도 고려하고 지금 실행에 조금씩 옮기고 있다라는 것 정도까지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됐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죠? 나는 오늘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요 하면서 십자가를 만드는 그런 모습인데요. 내일 이제 개파락이 나올지 아니면 다시 지지를 받고 어쨌든 요거 뚫고 나서 지지받는 모습이기도 해요. 이제 그런 변곡의 자리에 있는 순간입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변곡의 자리. 다만 중요한 건 이제 움직임이 세지겠구나. 위로 올라가든 밑으로 떨어지든 움직임이 세지겠구나. 어쨌든 정황적인 부분들과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좀 상승 쪽보다는 하락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과 60분봉 흐름에서의 추세가 오늘로 일단은 깨졌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도 참고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해서요. 저는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좀 대비하고 있다라는 거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고 내일도 건승하는 날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